의붓 아버지가 9살 자녀에게 심한 학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뒤늦게 아동학대 사각지대 파악에 나섰습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경남에서 참전용사가 참여해 전쟁 세대 이야기를 담은 대중가요 앨범이 제작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낮 양산 동명 금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경남도가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올해 3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전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인데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9살 자녀의 손을 찢어 화상을 입히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학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이의 계부가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교육청은 뒤늦게 아동학대 사각지대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슬리퍼를 신고 초라한 행색의 한 여자아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는 눈 주변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화상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부어있더라고요. 얼굴이 양쪽 눈이랑 애가 막 오들오들 떨고 있길래 그냥 괜찮다 여기 산전이 굉장히 세다 하고 여기 문 좀 닫아놓고 있었어요. 9살의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바로 의붓 아버지.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이 집을 나가려 하자 지문주회를 못하도록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을 지졌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아이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딸을 함께 학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진술이 있었고 지금 일주일 전보다는 많이 호전됐고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가해 부모에 대해서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도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보육이 계속됐던 만큼 학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입니다. 창녕구는 아동학대 예방 합동 점검반을 꾸렸습니다. 오는 8월까지 위기아동 집중조사와 함께 관내 아동과 청소년 7,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SNS를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학대로 멍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민청원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법무부가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등 최근 부모가 자녀를 비상식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과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녀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습니다.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겠죠. 그래서 참전용사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노래로 하나가 됐습니다. 트로트 앨범을 만들며 6.25를 기억하려는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6.25 참전용사. 꽃다운 20대에 입대해 휴전을 맞고 최전방을 지키며 모든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88살의 노장에게 노래는 전우와 다름없습니다. 39사단 17년대 주임상사로 있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모든 군 가던 자신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우에 잘 자라는 이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6.25를 겪지 않은 세대는 진심을 다해 그 시대와 소통을 시작합니다. 마치 답가처럼 울리는 50년대의 가요. 전국 노래자랑 대상 실력의 가수는 어느 때보다 노래에 진심을 담습니다. 저도 이제 군필자니까 군대에 있을 때 생각도 났고 전우들도 생각났었고 또한 다른 트로트 이렇게 부를 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흥얼거리던 또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 까닭에 또 그런 소리를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곡은 늘 접했던 곡이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경남에선 전쟁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대중가요로 의미를 공감하는 뜻깊은 앨범이 제작됩니다. 50년대 트로트와 군가 8곡이 담깁니다. 6.25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현재를 살아오고 있는 학생 그리고 다양한 분들 가수도 참여하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음반을 만들어서 그 음반을 팔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훈지청과 대학교가 손을 잡고 교수와 학생이 재능 기부로 흔쾌히 참여한 앨범. 대학도 지역사회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상호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신대학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120%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되고 상호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 짧은 기간에 만들어야 하는 앨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모이지 못하면서 연습부터 모든 게 난관. 하루 녹음만 10시간이 넘습니다. 녹음을 좀 차분히 이렇게 빌드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믹싱 과정, 그다음 그걸 또 마스터링 과정, 그다음 CD 이제 업체에서 찍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금 가장 없어서 그게 가장 좀 어렵게 느껴졌었고요. 그래도 기념할 수 있는 취지여서 그래도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는 20일 발간되는 앨범. 이들의 바람은 이 노래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절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겨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참 제가 군대 갈 당시만 하더라도 가면 그 당시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만도 좋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않습니까? 제가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만도 제 힘껏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진주 가좌동 고분군에서 가야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항아리와 칼 등 당시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비교적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하 가야 문화사가 가좌동 고분군 발굴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원형 보존구역에 있는 가야 고분군 6기 중 1호분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돌로 벽을 짜 만든 이른바 수열식 석광묘로 가야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6기의 무덤이 확인됐는데 가장 큰 1-1호분과 두 번째로 큰 1-2호분이 수평을 이루고 4개의 작은 무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묻힌 겁니다. 이 1-1호분의 길이는 5.5m입니다. 가야시대 무덤 중에서도 꽤 큰 규모로 당시 임금 부족의 우두머리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야 고분군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도굴을 당해 남은 유물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곳 무덤 역시 도굴 흔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5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1-1호분에서만 큰 칼과 철촉, 철모, 굽다리 접시와 못 낀 항아리 등 33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가야시대 것뿐만 아니라 대가야와 신라, 백제계 토기까지 나와 당시 교류가 활발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0여 점 중에는 이 진주 지역의 특징을 알려주는 토기도 있지만은 신라식 토기, 백제식 토기, 대가야식 토기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가야시대 진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의 여러 나라와 아마 교류하면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이번 발굴로 지역 가야사도 재조명될 전망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가야시대 당시 소가야 지역에 포함돼 있었지만 주로 산청을 중심으로 유적이 분포돼 있었습니다. 진주의 경우 수정, 옥봉, 고분군이 있지만 유물이 모두 도굴돼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반면 가자동 고분군의 경우 남아있는 유물의 상태도 좋은 데다 1호분 주변으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5개의 봉분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주시는 가자동 고분군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야 시대의 진주의 어떤 유적 형태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도록 그쪽을 잘 담장을 하도록 하고, 역시 그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내버스라든지 접근 수단들을 마련을 하도록. 13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치 있게 다뤄왔던 진주시. 이번 발굴 여부에 따라 그 역사의 깊이는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지난 9일 낮 양산 동면 금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양산 소방서와 양산시는 금정산 불이 발생 약 10시간 만인 9일 오후 9시 40분쯤 잡힌 데 이어 10일 오전 10시쯤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임야 2헥타르 정도가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양산시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도시 침수 대응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남도는 2013년부터 총 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해 10개 시군 16곳에 도시 침수 대응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하수가 넘쳐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등을 설치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377억 원으로 창원시 봉암동과 밀양시 삼양진읍, 무안면 3곳은 다음 달 안에 사업을 끝내고 사천시 등 9곳은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2017년 12월 기준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25명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 1,21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국 4위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입 증가율은 4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외식과 장보기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조 6,700억여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페를 비롯한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25%에 달하는 1조 4천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3,700억여 원으로 2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5,900억여 원으로 전체 재난지원금의 10%가량이 쓰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안경점과 병원, 약국 등이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 6천억 원가량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14조 2,400억 원 수준이며 행정안전부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어린이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창원에 문을 엽니다.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인근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30개 병상 규모의 재활병원과 20개 병상 이상의 재활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도는 오는 2023년 개원을 목표로 병원 건립비 1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청동 화살촉 30여 점을 무더기로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청동 화살촉은 4세기 일본 지배자급 무덤에만 출토되는 유물로 대규모 출토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측은 훼손이나 도구를 피해 학계에 관심을 끌었던 108호 무덤을 계속 발굴한 결과 무덤 주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머리맡에서 청동 화살촉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유물과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야사 복원과 가야 고분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청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조성된 기계식 주차장은 창원시가 20억 원을 들여 기존 노면 주차구역 부지에 모두 96명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원시는 기계식 주차장 준공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양산시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연간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면 업체당 융자 금액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자 차익 보전율도 기존 2%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2.5%까지 우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양산시청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미래산업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보건진료소 관사 12곳을 치매 쉼터인 행복 더하기 기억 체험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더하기 기억 체험터는 주 2회 운동치료와 인지치료, 음악치료 등 한의학을 접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진료소 관사를 활용한 치매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교통과 편의, 안내시설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품은 10일부터 한 달간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비 소식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그치겠지만 함양, 산청 등 경남 서부 일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금요일 흐리다. 이번 주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아침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은 걱정 없겠지만 식중독 지수는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며 높은 습도로 낮 시간 냉방을 적당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